안녕하세요 여러분, 메주와 봉주입니다. 저희 집 아직도 트리를 안 치웠어요. 원래 트리는 1월달까지 놔두는 겁니다. 오늘 영상은 건강검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어요. 저랑 경수가 또 건강관리에는 나름 진심이거든요. 그래서 2023년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종합검진 받은 게 2021년 8월이더라고요. 벌써 1년 반이 지나가 버렸죠. 그래서 검진 받을 시기가 다가온 것 같아서 예약은 따로 해놨고요. 오늘은 일단 오빠랑 같이 혈액 검사 하러 가는 날이에요. 준비 호다닥 하고 동네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볼 예정이고요. 오늘도 엄청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기초 좀 단단하게 바르고 나가려고요. 오늘 써볼 거는 이거 너가 넣어드렸니? 오늘 써볼 거는 스킨푸드 착한 라인이에요. 이거 패키지 좀 보세요. 진짜 딱 착하고 깔끔한 느낌이야. 이번 제품 패키지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이 오랜만에 옛날 스킨푸드 느낌 난다. 요즘 화장품 브랜드 진짜 많잖아요. 특히 스킨푸드처럼 정말 길거리에 쭉 늘어져 있던 그런 로드샵 브랜드들은 없어진 거 진짜 많고, 그런 와중에 스킨푸드는 진짜 거뜬하게 살아남아서 여전히 1위 섭렵하고 굉장히 기특한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아무튼 스킨푸드 착한 라인은 로열허니 착한 토너, 그리고 착한 수분크림, 그리고 착한 크림 앰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, 이게 화상 환우분들도 쓸 수 있게 애초부터 완전 고보습 무자극으로 진짜 착하게 만들어진 라인이래요. 그래서 개발할 때부터 화상환우 커뮤니티 그 회원들 의견 반영해가지고 불필요한 화학성분들, 자극되는 화학성분들을 쫙 빼고 만들었대요. 특히 화상 피부에는 고보습이 진짜 중요해가지고 고보습이랑 피부에 자극 없는 거, 이거를 집중해서 만들었고, 이게 피부 보습이 무려 100시간이나 간다고 합니다. 안 그래도 화상 얘기하니까 떠오르는데, 얼마 전에 아빠가 이제 그 현장에서 고체 연료에 불 지피다가 불이 갑자기 확 이렇게 지펴진 거예요. 그래서 불이 아빠 얼굴에 순간적으로 확 펴올라가지고 눈썹이랑 앞머리가 다 탔다는 거예요. 얼굴도 좀 그 약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거제 내려가는 동안도 막 후끈후끈 거리다 그랬어. 마침 저도 딱 그때 이 제품 받았어가지고 아빠 생각나서 아빠 한 통 보내드렸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써봤는데, 아침에 스킨케어 하고 난 이후로는 뭐 특별히 뭘 더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보습 효과가 진짜 오래오래 유지되더라고요. 크림 제형도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. 흰색 이런 크림 같은 제형인데 약간 묽으면서도 되게 소프트한 제형이거든요. 그래서 되게 피부에 빨리빨리 펴바를 수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바를 수 있는 거 너무 좋아. 바르고 나면은 피부 그 쫀쫀하게 이렇게 붙는 느낌 뭔지 아시죠? 그걸 느낄 수 있어요. 이거 앰플도 되게 좋던데. 앰플 발림성이 진짜 황홀해. 엄청 촉촉하고 시원하게 발린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이 스킨푸드의 착한 라인이 지금 1for1 프로모션 중이거든요. 프로모션 기간 동안 착한 라인 제품 하나를 구매하시면 더해서 1개가 한림화상재단에 기부돼가지고 보습제가 필요한 한우분들한테 전달된다고 합니다. 이름처럼 진짜 착한 프로모션 진행 중입니다. 또 연말 연시고 하니까 여러분도 프로모션 참여해서 한우분들한테 촉촉한 선물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죠? 그래서 오늘은 피 검사를 하러 가는 날인데요. 여러분은 건강검진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요즘 20대, 30대들은 건강관리 어디까지 신경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유난스러운 편인 것 같긴 해요. 제가 제 신체에 있어서는 약간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조금만 뭔가 변화가 생기면은 제가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. 특히 뭐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하면은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마디로 아픈 게 너무 싫어. 그리고 나중에 아플 일을 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부모님이라든지 아빠라든지 암 병력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검사 받고 있는 항목이 뭐가 있냐면 치과, 유방초음파, 산부인과 검진, 그리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종합건강검진, 그리고 최근에는 피검사를 해보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.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병원 다니나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유방초음파, 산부인과 검진, 종합건강검진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나가 볼게요. 오늘 혈액검사는 왜 보는 거냐면 비타민 D 수치 확인하려고. 피검사 이거는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. 뭐 건강검진 같은 거 하더라도 피검사 내역 쫙 보면은 전부 다 뭐 항상 정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뭐 딱히 관심을 둔 적은 없는데, 경수랑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종합검진 받았을 때 그때 경수의 그 중성지방 수치가 좀 높게 나와가지고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소견이 나왔었어요. 이 관리라는 게 뭐냐면 지방식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, 말 그대로 식단 관리. 근데 뭐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 이거 자체가 그렇게 막
위협적으로 이렇게 뭐 와닿지는 않아가지고 식단 관리를 뭐 따로 이렇게 뭐 바꾸거나 하진 않았는데 한 2달 후인가 10월 달에 정말 우연한 계기로 갑자기 팍 꽂혀서 둘이서 이제 채식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. 그게 2021년 10월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채식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 그 피검사 결과가 다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야. 또 저희 여동생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. 영양제 아무거나 먹지 말고 혈검을 한번 해보고 나한테 부족한 영양소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서 그것만 먹으면 된다. 그 얘기 들은 것도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채식하고 있는 게 진짜 괜찮은 건지 또 영양소가 뭐 부족한 건 없는지 또 오빠 중성지방 수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동네 병원에 화다닥 달려가서 혈액 검사라는 걸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. 혈액 검사만 병원에서 그렇게 해본 거는 처음이었어요. 검사 결과를 봤더니 경수는 그 높았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확 내려와 있었고 되게 유의미한 결과치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둘 다 되게 비슷하게 나왔는데 엄청나게 좋은 수치로 나온 거예요. 제가 53이었고 오빠가 56 이렇게 나왔거든요. 이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나쁜 콜레스테롤, 한마디로 이제 피가 맑은지 탁한지 이거를 보는 기준인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. 근데 일반적으로는 수치가 이제 100 이상 정도 나오고 제가 마지막으로 검사했을 때가 130 정도 나왔더라고요. 그냥 뭐 일반적인 수치? 근데 식단 바꾸고 혈액검사 다시 했더니 53까지 쫙 내려가 있더라고. 그때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. 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게 있느냐? 뭐 따로 관리를 하는 게 있느냐? 이거는 거의 신생아들 수치랑 비슷하게 나왔다.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요 저희 그냥 고기 안 먹고 채식하고 있는데요 하니까 아 역시 채식을 하셔서 그런지 비유엔 수치도 좋고 아 피가 굉장히 맑게 나왔네요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다른 수치들도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되게 좋아진 거를 보고 엄청 신기했어요. 약간 그런 단백질 같은 거가 부족하진 않을까? 내가 채식하는 게 정말 괜찮은 건가? 약간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싹 풀리는 순간이었다고 해야 되나? 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. 바로 비타민 D. 비타민 D는 이제 햇빛으로 합성을 해야만 나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썼는지 수치가 진짜 많이 낮게 나온 거예요. 빨리 관리 시작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 꼭꼭 챙겨 먹고 3달에 한 번씩 병원 와서 비타민 D 주사 맞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1년 후에 수치 정상으로 됐는지 보자고 하셨거든요. 그 1년 후가 이제 오늘이에요. 이 비타민 D가 지금 약을 먹거나 뭐 햇빛을 받거나 해서 바로 생성되는 게 아니고 3개월 후에 생성된대요. 지금 제가 비타민 D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3달 전에 먹었던 그 영양제 또는 주사 또는 햇빛으로 생성된 그 비타민 D인 거예요.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서서히 오르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검사할 순 없고 이렇게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오늘 검사해보고 비타민 D가 정상 수치로 돌아왔으면은 혈검은 이제 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종합검진 할 때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. 오빠랑 병원 가야 되는데 아직 경수가 뿌드린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오빠 오면은 같이 옷 입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경수님, 김혜진님. 김경수님? 네. 그리고 김혜진님. 네,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드디어 피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문제의 그 비타민 D 수치 예전에가 5.7이었고 떼댕 50.5로 드디어 정상 수치에 들었습니다. 경수도 비타민 D 52. 신기하죠? 둘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주사 맞고 했더니 숫자가 진짜 똑같아. LDL 콜레스테롤은 경수 31 나왔어요. 더 낮아졌어. 방금 태어나셨어요? 네. 아 징그러워 꺼져. 안녕 여러분, 오늘은 유방초음파 하러 가는 날입니다. 저번에도 제가 여기 어딘가에 앉아가지고 그 유방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. 지금 유방에 있는 몇 개의 혹들에 대해서 그 추적 검사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검사하는 날이고요. 이전 영상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오랜만에 유방 검사를 하러 갔더니 혹들이 발견됐다. 근데 나는 예전에도 혹을 여러 개 발견한 적이 있어서 수술한 이력이 이미 있는데 또 혹들이 생겨서 너무 짜증나고 우울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. 지난번에 했던 수술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가지고 진짜로 수술을 다시 하는 거는 너무너무 싫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여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유제품을 모조리 다 끊었고 식습관도 좀 많이 개선됐으니까 이거를 좀 믿어보고 수술은 일단 보류를
해나 보자. 일단 지켜보자. 저 스스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.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개월 정도 지났을 거예요. 그 최근에 갔던 병원 말고 제가 예전에 수술했던 그 병원에 다시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자 해갖고 갔는데 발견했던 혹들이 2개인데 그 2개의 크기가 확 줄어들었더라고요. 따로 수술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. 사이즈도 줄어들었으니까. 그러고서 6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해보자. 커지지는 않는지 뭐 또 더 작아지면 좋은 거고. 그래서 네, 이번에도 정말 신기했어요. 아무튼 제 생활에서 지금 제일 크게 변한 거는 식단인데 먹는 게 진짜 사람 몸을 확확 바꾸는구나 하는 거를 정말 몸소 체험을 하게 돼가지고 정말 신기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저번에 작아졌다는 그 혹 2개가 지금은 어떤지 확인하러 가는 거고 아무래도 유방도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좀 봐놔야 유방암 예방도 할 수 있고 조기 검진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갑상선도 마찬가지고 그랬지. 유방외과 가서 검사를 뭐 따로 해봐도 되지만 종합건강검진 할 때 10몇만 원 정도 추가를 하면은 유방초음파도 같이 봐주거든요. 아직 안 받아보신 분들은 한 번쯤 받아보시길 권하고 제가 제 설명에 완전 푹 빠져 있어가지고 에센셜 크림을 하나도 못 발랐네. 호다닥 바르고 병원 좀 다녀오겠습니다. 제가 가는 병원은 분당이었어요. 분당. 제가 지금 사는 곳이 서울 한남동인데 분당까지 가서 검사를 받아요. 저 판교에서 직장 다닐 때 왔다 갔다 했던 병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위치가 판교인데 그 병원이 잘 봐줘요. 불필요한 수술 안 시키시고 원장님도 그쪽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. 근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그 원장님께서 기독교 신자셔가지고 저 수술 시작할 때 여쭤보시더라고요. 환자분 수술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?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, 뭐 제 수술을 위해서라는데 그래서 그때 수술 전에 다 같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. 오늘도 날씨 진짜 춥겠다. 눈까지 오네. 눈이 내 눈을 때려. 눈을 못 뜨겠어. 검사하고 옵니다. 뿅! 집에 오니까 오빠가 밥을 해놨네요. 청국장이다. 우와, 왜 이렇게 많이 끓였어? 그냥 똑같은 양이야. 두부가 많아서 그래. 잘 먹겠습니다. 집에 오자마자 밥 먹기. 여러분, 유방초음파 검사 마치고 왔습니다. 그래서 검사 결과는요, 사이즈 변화가 없다입니다. 뭐 커지지도 않았고 작아지지도 않았고 일단 사이즈 그대로래요. 뭐 새로 생긴 것도 없고 괜찮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 혹시 그 검사 해보셨어요? 유방 뭐 엑스레이라 해야 될까? 유방을 이렇게 잡고 꾸악 누르는 검사가 있어요. 이렇게 눌러서 촬영하는 거. 진짜 그거 너무 아파. 진짜 그 10초간은 제발 빨리 끝내세요. 물론 이렇게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진짜 너무너무 아팠다 였습니다. 다음 검사 때는 그 촬영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눈을 좀 많이 맞은 상태여가지고 좀 씻어야 될 것 같아요. 마음이 가볍구나. 안녕 여러분. 벌써? 오늘은 예약해뒀던 종합건강검진 가는 날이에요. 채식 시작한 이후로 그 종합검진 처음 받는 거라서 약간 궁금하다. 그치, 피검사만 했지 종합검진은 간 적 없어. 종합검진은 제가 20대 때 그 직장인 건강검진 때문에 처음 해보면서 위내시경으로 이제 위염이랑 그 역류성 식도염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유방초음파 하면서 혹도 발견했고 뭐 그런 경험들 때문에 역시 검진을 하긴 해야겠다. 내 몸 상태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겠구나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한 1,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고 있어요. 맞아, 우리 엄마도 유방암 종합검진. 종합검진으로. 우리 아빠도 간암 초기였었는데 종합검진으로 알아내셨어. 근데 여기 이상한 애가 내 고무줄 갖고 놀고 있어. 정감놀이. 미치겠네. 그 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 종합검진에다가 추가를 하나씩 할 수 있어요. 저는 주로 추가하는 게 수면, 위내시경이랑 상복부 초음파랑 유방초음파 요 정도. 근데 유방초음파는 제가 다른 병원에서 따로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뺐고 일단 저는 이번 검사 때 제일 궁금한 거는 그 위장 내시경. 나도 지난번에 안 좋게 나왔어. 지난번이 아니라 항상 안 좋게 나왔으니까. 내가 마지막 검사했을 때는 제가 뭐 거의 3년간 달고 살았던 역류성 식도염 당연히 나왔고 짜증이야! 그리고 표재성 위염이라 해가지고 위 점막에 염증이 이렇게 덮여있는 그런 소견이
나왔었거든요. 근데 우리가 그 동물성 식품 완전히 끊고 나서는 확실히 이 소화기 쪽이 편해진 게 느껴진단 말이야. 앞으로 먹으면 목 자체가 엄청 쓰려. 너 2% 먹을 때도 헛구역질 하잖아. 2% 먹으면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어. 어, 저는 진짜 항상 그 뭔가 위장의 불편감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과식 많이 했을 때나 이럴 때 항상 카베진을 달고 살았었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은 소화 안 되는 그 느낌을 느낀 지 되게 오래됐고 트림할 때 항상 그 위액 나오는 느낌? 위액 역류한 느낌? 그것도 없어졌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목구멍에 항상 그 이물감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것도 사라졌어. 그리고 뭔가 표면적으로는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실제 검사 결과는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자궁 경부 검사? 이것도 무료 대상자에 포함돼가지고 이것도 한번 해볼 거고 제가 산부인과를 정기적으로 다니고는 있는데 이번 검사는 센터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산부인과 썰을 또 한번 풀어보자면 산부인과를 왜 정기적으로 다니게 됐는지 얘기를 해볼게요. 옛날에 이제 직장 다닐 때 직장 친구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잖아요. 그때 이제 그 질염 증상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질염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돼갖고 친구들이 그거 병원 가면은 금방금방 해결해준다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산부인과에 입성을 했어요.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제가 질염뿐만 아니라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에도 감염돼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. 이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저는 18번이라는 거에 감염이 됐더라고요. 이게 나중에 자궁경부암으로 변이되는 아주 유명한 고위험군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. 더 무서운 거는 이게 치료 방법이 따로 없대요. 치료약도 없고 그냥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 아니면 얘가 자연스럽게 그 몸 안에서 죽어버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가 계속 있는지 암으로 혹시 변이되는지 아니면 죽는지 이거를 그냥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대요. 그래서 그렇게 산부인과도 주기적으로 다니게 된 거예요. 그리고 그때 이제 부랴부랴 그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게 됐죠. 사실 비싸잖아요. 그때 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한 개에 막 10몇만 원씩 하는 주사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나는 뭐 자궁경부암 걸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젊고 그래갖고 이제 주사 안 맞은 건데 그때 부랴부랴 빨리 맞고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그 다른 위험군에 하나 더 감염이 되어버린다 이러면 진짜 빼박 자궁경부암 너무나 위험해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른 거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빨리 맞으셔라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진짜 다행히도 이제 검사를 계속 해봤더니 바이러스는 스스로 없어졌어. 백신도 마지막까지 잘 맞고 그때 이제 경수랑 연애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남친도 맞는 게 좋대요. 그래가지고 경수도 자궁경부암 백신 같이 맞으러 다녔었어요. 남자분들도 맞으십시오. 맞으십시오. 그래서 지금은 걱정이 없다. 그 백신으로 유일하게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. 근데 확실히 어릴 때부터 검진을 이렇게 겁먹지 않고 쭉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무렇지 않게 때가 됐으니 해야지 연례 행사처럼 잘 받고 있고 뭔가 그 검진 받기 전에는 혹시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약간 걱정이 앞섰다면 지금은 뭔가 나오면 진짜 다행이지 일찍 발견한 거고 일찍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. 아무튼 지금 시간이 10시네요. 우리 이제 10시 반까지는 도착해야 되거든요.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가 너무 고파. 지금 12시간 공복 상태거든요. 그 정도는 내시경 수면으로 다 하시고 되는 네네. 김혜진님 3층 내려가실게요. 수납하고 가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1번으로 가시죠. 엄청 어지럽고 다행히 헛소리는 안 했어요. 약간 어지러운 거 풀릴 때까지 앉아있는 중.
제 위장은 정상이래요. 역류성 식도염 없어졌대. 그리고 제가 일어나 봤더니 침을 엄청 흘렸더라고요. 여기가 마스크가 다 침으로 젖었어. 여기까지 침이 묻어 있었어요. 정수는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어지러운 것 좀 풀리면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끝! 짜잔, 신당동 떡볶이 골목 왔어요. 신당역이 환승역이어가지고 내려서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. 원래 우리 건강검진 끝나고 건강식 먹자 이랬는데 신당역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떡볶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어. 볶음밥 먹어야지. 자, 싹싹 잘 그거 먹었다. 유지, 이리 오세요. 귀여워. 자, 왜? 내 거야. 오늘 건강검진 무사히 잘 받고 왔고 졸려, 씨.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위장이 깨끗하다는 거. 그러니까 나도 지난번에 했을 때 역류성 식도염 얘랑 나는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약 받았었거든. 너도 같이 똑같이 약 받아왔었는데 딱히 먹진 않았어요. 나는 그렇게 약을 먹었는데도 별로 낫질 않았어가지고 그 약도 난 믿지 않았거든. 그렇고. 나는 매번 받았어 그 약. 먹어도 안 낫고 안 먹어도 똑같았어. 맞아. 그래서 안 먹었던 거야. 맞아.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놀랍게도 위장에 염증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그냥 완전 정상이라는 거야. 나는 이런 결과를 처음 받아보거든요. 너도. 역시 또 깨닫는다.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. 난 키가 작게 나왔어. 키가 1cm 줄어서 나왔대. 그리고 나는 시력이 0.8, 1.0 이렇게 나왔어. 아유 하자. 난 1.0, 1.2. 야, 너는 의느님의 힘을 덕했잖아. 나는 의안이야. 아무튼 이렇게 하여 건강검진 영상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건강검진 그러니까 뭐 무서워서 귀찮아서 안 받고 계신 분 있다면 한 번쯤은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우리나라 진짜 싼 거래. 맞아. 이거 해외에서 받으면 거의 1,000만 원씩 한대. 이 엄청난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맞아. 다들 건강검진 받아서 건강하게 삽시다. 예. 요즘도 건강하게 살까요? 쓰긴 내지 마라.